네, 마지막 39번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승계에 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정보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도인은 이전받는 양도인은 이거 오타 아닌가요? 양수인이 돼야죠. 이전받는 양수인. 해당 영업 부문에 존재하는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 맞죠? 이게 양수인이 돼야 이제 논리상 맞는 건데 이거는 그냥 오타인 것 같고, 이거를 양수인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양도인을 붙였으니까 이게 틀린 거 답이다라는 거는 아닐 거예요. 일단 2번을 읽어보면 영업 양도에 의하여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맞죠? 근로관계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근로자는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도 양도 기업을 잔류할 수 없다? 엥? 아니요, 근로자는 마음대로 내가 다니던 회사가 어디 인수 합병되거나 뭐 영업 양도가 되거나 어떻게 됐어요? 그럼 근로자는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근로자 마음이죠. 네, 근로자는 그 회사하고 일할지 자기가 어디서 고용돼서 근무를 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죠. 네, 자유의사에 기해서 회사를 선택하고 고용주하고 근로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거예요. 근데 회사가 바뀌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애초에 지금 나는 A 회사랑 나는 고용계약을 계약하고 나는 A 회사에서 일하고 월급을 받는 거지, A 회사가 B에 영업 양도를 했다? 그럼 이제 B 회사에서 계속 일할지 말지는 내가 선택을 해야죠. 네, 근로자에게 그럴 자유가 당연히 주어져야죠. 이건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안 되죠. 반대 의사를 표시하여도 양도기업에 잔류할 수 없다? 잔류를 하든지 B 회사로 가든지 그만두든지, 근로자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2번이 틀렸고요. 이게 확실히 틀렸기 때문에 이건 아마 오타로 보입니다. 이전 받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받는 사람은 양수인이죠. 주는 사람이 양도인이고 받는 사람은 양수인이죠. 아무래도 오타라고 보입니다. 영업양도 계약 체결을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그쵸? 뭐 해결 안 된 근로관계가 있으면은 양수인이 해결을 해야죠. 네. 이 회사가 영업양도로 돼서 회사 사장이 바뀌었다고 뭐 나몰라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업양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거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네. 이 회사 사장님을 보호하는 게 아니에요. 네. 그 관점을 이해를 해야죠. 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의뢰 지위에 있는 약자인, 사회적 약자인 근로자, 고용자, 사용인의 그 처지를 반영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영업 양도로 인해서 어떤 불이에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함이지, 여기 지금 사장님들, 돈 많으신 사장님들, 영업 양도 양수하시는 사장님, 그러니까 사장님이라고 무조건 갑의 지위에 있는 건 아닌데 그냥 그렇게 지금 저기를 할게요. 그 사장님들, 그 대형 인수합병하는 그런 그 다국적 기업, 그런 대형 기업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금 포괄승계를 인정하는 게 아닙니다, 법이. 예, 이 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로자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근로자하고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사장님이 바뀌었습니다. 그럼 바뀐 사장님이 마저 해결을 해야죠. 나몰라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양수인에게 승계된다. 이것도 맞는 거고. 다 판례가 있어요. 양도회 이전에 고객으로부터 자기 명의 계좌로 영업 관련 대금을 송금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가 뭔 잘못을 했네요, 이거는. 근로관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권도 승계합니다. 승계해야죠. 네. 그럼 이 근로자가 지금 이 범법 행위를 했는데 주인이 바뀌는 바람에 아무도 이번엔 지금 나몰라라가 아니고 거꾸로 어떤 고용주를 청구를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죠. 이 근로자가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책임을 물어야죠. 위법 행위를 했으니까. 영업의 양도란, 네, 이렇게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인적 물적 조직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서, 네, 2차 답안에서는 그냥 그대로 발라줘야 되는, 네, 저기죠. 영업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런 경우에는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근로자가 반대 의사를 표시하면 퇴직할 수도 있고요, 잔류할 수도 있고, 당연히 근로자 마음입니다.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이렇게 단절할 의사로 새로 입사를 할 수도 있고, 네, 이런 경우도 가능하다라는 거. 노동법에서 많이 배우죠, 이거는. 40번 37조 마지막 문제네요. 상업등기 효력 적용 범위에 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틀린 거 찾는 거예요. 과세 처분과 같은 공법관계에도 상법 40조가 적용된다. 틀렸습니다. 판례가 있죠, 이거는. 표현 지배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네, 이건 맞고요. 상호 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등기하지 않으면 대항할 수 없죠. 네, 등기하면 반대로 대항할 수 있고요. 등기에 창설적 효력이 있음을 규정한 경우에 회사의 설립 등기 같은 게 대표적인 창설 등기입니다. 창설적 효력이 인정되죠. 등기함으로써 법인격이 부여되고
법인으로서 인정을 받죠. 상법 3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네, 이것도 다 판례가 있습니다. 공법관계에 대한 판례,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은 대등한 지위에서 하는 거래관계에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 등과의 관계에서 이런 공법관계에 있어서는 상업등기 일반적 효력이 적용될 여지가 없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과대처분과 같은 공법관계에는 이게 적용되지 않는다. 적용된다라고 해서 1번이 틀렸고, 판례를 보면 78년도 또 엄청 옛날 판례죠. 선의의 제3자라면 대등한 지위에서 보통의 거래상계의 상대방을 말한다 할 것이기 때문에 조세권에 기해서 조세 부과처분하는 국가가 여기에 제3자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는 사법관계에서나 적용되는 거지, 대등한 관계에서나 적용되는 거지, 공법관계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일방적인 권력을 행사하는 관계죠, 국가는. 여기에는 37조 이게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있어요. 좀 너무 옛날 판례 내용이라서, 네, 이게 기본서의 내용은 다 뭐 있긴 할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기억이 안 날 수 있죠. 표현 책임 2번에 대한 거 듣기사항이므로 되었을 것 같으나 상법은 이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편집엔 편집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상업등기 일반적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따로 정해놨기 때문에 알기로 유죄되지 않고 보호받는다. 그 다음에 37조 등기의 효력, 등기할 사항은 대항하지 못한다.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2009년도 판례, 이것도 다 아까 다 한 거죠, 이거. 네.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고요. 법인격을 취득하는데, 이런 것들은 상설적 효력이 있는 등기고, 상업등기 일반적 효력에 관한 이런 다른 규정들은 법인 적용되지 않는다 라는 거였습니다. 그 정도로 마무리할게요.